네,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의 기본 기능만으로 토폴로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지우고 원숭이를 불러와서 면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쉐이드 스무스. 네, 먼저 토폴로지를 하기 위해서는 요 상단에 트랜스퍼 피벗 포인트를 메디안 포인트로 바꿔주시고 요 좌석 스냅을 활성화 시키십니다. 그리고 스냅 옆에 아이콘을 클릭해서 페이스, 그러니까 스냅을 이 표면에 먹게 해주는 거죠. 페이스로 선택을 해주면 창이 열리는데, 여기서 백페이스 컬링과 프로젝트 인디비주얼 엘리먼트를 체크를 해주시고 이동, 회전, 스케일 모두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끝납니다. 예, 이 상태에서 Shift A를 눌러서 플랜을 하나 불러와서 적당하게 회전을 시키고 이렇게 옮기면 표면에 붙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생기게 될 겁니다. 아까 우리가 세팅해준 위에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면에 붙긴 붙는데 얘가 좀 이 원래 표면을 둘러싸려고 하는 오브젝트에 겹쳐 보이니까 지금 이 표면을 감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이 메뉴 부분에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로 가셔서 얘의 프로퍼티 속성을 뷰포트에서 보이는 디스플레이 속성을 인프런트로 바꿔주면 이렇게 G키를 눌러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면에 이렇게 붙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색이 지금 비슷하니까 이 표면을 감쌀 이 오브젝트를 색을 좀 다른 걸 줘 볼게요. 머티리얼 가서 뉴 토포라고 이름을 하나 주고 머티리얼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을 바꿔보면 색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 이유는 이 상단에 뷰포트 쉐이딩에 이건 솔리드 모드고, 지금 쉐이딩 모드 머티리얼 프리뷰로 가시면 이렇게 색이 바뀌는 게 보이는데, 보통 이 쉐이딩 그냥 솔리드 모드에서 보통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솔리드 모드에서 이 오브젝트의 색상을 바꿔주려면 일단 이 머티리얼 하단으로 가셔서 뷰포트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색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임시로 솔리드 모드에서 바꿔주는 거고, 실제로 이 머티리얼 색은 지금 이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뭐 색을 맞춰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스포이드를 찍어서 여기서 스포이드를 찍어서 내가 원래 준 색깔을 이렇게 찍어주면 컬러가 바뀌게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 솔리드 모드일 때는 아까 우리가 준 이 속성이, 오브젝트의 속성이 인프론트로 되어 있는데, 솔리드 모드에서 다른 기타 머티리얼 프리뷰나 렌더 이 뷰에서는 이게 인프론트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리드 모드에서만 이렇게 인프론트로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색도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G키를 눌러서 움직여 보면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자, E키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예, 토폴로지가 제대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보통 토폴로지 할 때는 점을 선택을 해서 E키로 대충의 윤곽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두 점을 선택을 해서 F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빠르게 닫히게 됩니다.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죠. 예, 그냥 E키를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컨트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또 진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면을 이어서 토폴로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해보면 자, 엣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오른쪽 클릭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토폴로지가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면에서 F키를 누르면 이제 면이 채워질 텐데 이렇게 삼각으로 채워지죠. 에디트 프리퍼런스 가셔서 애드온에 F2라고 검색을 하시면 메쉬 F2라는 애드온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얘를 활성화 시키시고 그 옵션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제가 지금 요 F2 애드온을 지금 활성화 시켰죠. 여기서 다시 F키를 누르면 이렇게 사각으로 면이 닫히면서 생성이 됩니다. 요것과 요것은 M키 눌러서 엔라스트나 뭐 기타 등등의 옵션으로 또 바꿔주면 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이 키 눌러서 이 애드온이 꺼져 있을 때는 얘가 F키를 누르면 이렇게 삼각으로 닫히는데, 얘는 이 연결된 거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애드온을 키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F키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니은자로 이어진 면에서는 이렇게 닫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F키를 누르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이웃점들의 점을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사각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애드온입니다. 예, 컨트롤 I 키. 예,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델링하는 그런 루프 툴이나 익스트루드 등을 이용을 해서 토폴로지를 진행해 주시면 블렌더의 기본 기능만으로도 아주 빠르고 쉽게 토폴로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게 어디가 면이 뒤집혀 있거나 또 점들의 벡터 값들이 좀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얘를 이쪽 아이콘 클릭하셔서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뭐냐면 면이 뒤집힌 면과 뒤집히지 않은 면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인데, 지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이쪽 면이 뒤집어졌죠. 예, 이럴 때는 잠깐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끄겠습니다. 면을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 자, 메쉬에서 노말로 가셔서 리컬큘레이트 아웃사이드를 눌러주시면 부분적으로 뒤집힌 면들을 일일이 선택해서 면을 뒤집어 주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알아서 계산을 해서 뒤집어 줍니다. 요거는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는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좋은데, 메쉬에 보시면 노말 보시면 Alt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면 전체 선택한 상태로 일단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키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Alt N을 눌러서 아까 노멀 메뉴로 가서 Recalculate Outside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뒤집힌 면들이 페이스 오리엔테이션 다시 끄고 예,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쉐이드 스무스를 해보면 색도 잠깐만 꺼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로 하다 보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점점 사이들이 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실제로 면이 깨진 게 아니고 이 쉐이딩이 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아내서 하다 보면 이 쉐이딩들이 이렇게 좀 표면이 깨져 보이는, 실제로 면이 깨진 건 아닌데 이 버텍스 노멀 값들이 좀 깨져서 좀 이렇게 어느 부분은 어둡고 어느 부분은 뭐 괜찮고 이런 식으로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면도 제대로 모두 다 제대로 앞면을 바라보게 이렇게 노멀 값이 잘 되어 있는데도 그런 현상이 혹시 나타난다고 하면은 전체 버텍스를 클릭을 하셔서 다시 Alt N을 눌러서 리셋 벡터스를 눌러주시면 샤픈이 갑자기 먹네요. 예. 전체 버텍스를 선택을 하시고 Alt N 리셋 이 리셋 벡터스를 눌러주시면 그런 현상들이 제거가 됩니다. 네, 혹시 그래픽을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왜 토폴로지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런 높은 폴리곤은 이렇게 면이 많은 폴리곤은 실제 게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퍼포먼스가 많이 먹겠죠. 그래서 이렇게 면을 그 형태대로 간략하게 실루엣을 망치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한번 감싸서 이 안에 있는 디테일들을 매핑 소스로 가져오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토폴로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작업을 베이킹이라고 하는데, 블렌더에서 베이킹하는 작업은 한번 다음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